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집주인들이 알아야 할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의 발표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또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와서 부동산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생각만큼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고요. 기존 부동산 파리 대책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됐다면 이제 결국에는 그걸로도 가격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유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분이 있는데 종부세 개편안에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될 때 세율을 곱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율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 비중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소수계층의 이제 부동산이 집중됨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정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매년 한 1억씩.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1,000만 원씩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동산 상승의 속도를 낮추는 데 어떤 방법을 정부에서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게 되면요. 부동산 세율을 곱하는 그 기준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85%,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90%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2주택자인 경우와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 세율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0.75%에서 2%였다면 2주택자 이하의 경우에는 0.85%에서 2.5%,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1.15%에서 2.8%로 이렇게 상승이 되죠. 2016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서 세율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전체 소유자의 한 0.2%. 그래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0.2%에 속해 계시는 거죠. 굉장히 부자신 겁니다. 그래서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있죠? 상가나 공장, 물리시설, 부지로의 경우에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고 가격이 그렇게 지금 폭등하는 것은 바로 주택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부동산 이제 보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어떻게든 높여서 계속 이제 다주택자들이 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종부세나 이런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이거 주택을 처분해야 되나? 이런 유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제가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저희 이제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종부세 몇백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보유를 꺼린다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어찌됐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있을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효과를 정부에서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총수입 금액, 그러니까 월전세를 다 포함합니다. 전세를 가지고 몇 채씩 보유하게 되면은 나는 월세가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도 고액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하셔서 내 임대 수입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게 2018년 말까지였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세 최저한의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과세를 할 때 이제 필요경비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 중에서 필요경비율이 60%면 600만 원을 그냥 비용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필요경비율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70%, 미등록자는 50%.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제금액 있죠? 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공제금액이 만약에 이제 주택 임대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400만 원씩 해줬는데 차등화가 됩니다.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4년짜리, 8년짜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뭐 종부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8년 이상 임대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셔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가액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와 그다음에 양도세와 다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면서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장기 임대 민간주택인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주택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 등록을 하시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에는 4년 임대 시에는 30%, 8년 임대 시에는 이제 세액의 75% 세액 감면 대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나왔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주택을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각각 세무서와 이제 시군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세액 감면을 신청을 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 임대 조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시군구청에 바뀔 때마다 이제 임대 조건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증명서, 뭐 임대차 계약서, 그밖에 뭐 정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만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빨리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택사업자 규모가 주택사업자의 규모가 이제 정부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포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임대료를 5% 인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팔지 못하고 이런 제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를 제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8년 이상 임대로 많이 준공공 임대로 많이 가다 보니까 매매 거래가 좀 줄어들다 보니 이 매매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유명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공 임대를 하시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경매하시는 분들이야 뭐 사고 팔기 위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임대 사업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몇 채씩 막 임대하시는 분들은 준공공 임대, 왜냐면 이번 정권이 만약에 또 재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서 매매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그분들은 오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8년 이상 준공공 임대를 많이 선호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인정받으려면 기장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준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왜냐면 정부에서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전세에 대해서 임대료처럼 과세하는 건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60%의 이자율, 그리고 임대
관련한 이자 배당 수입을 빼서 주임대로 계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도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전세로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예치해 놨을 때 이자 상당액 정도는 월세 수입자와 이제 대등하게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 건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그 주택에서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 기준이 1호당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거는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요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억 원에서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소형 주택으로 봐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이제 사업자 등록 대상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으로 원래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어도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즉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이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존에 하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등록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세법상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도 있는데, 좀 한번 이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를 이제 명확화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생계를 같이 한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입법에서 가장 세금을 저렴하게 내는 방법, 가장 최고의 절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혼을 하시기도 해요. 위장 이혼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혼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기는 한데, 진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참이다, 이참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서 1세대로 각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만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같이 산다,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1세대다 라고 해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그게 나왔거든요. 배우자와 이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국세청이 졌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상향 입법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 구성원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세무서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 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요즘 휴대폰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주거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니터링, GPS가 다 있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내역 보면 그 위치, 사용한 위치를 봐서 이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장 이혼을 통해서 1세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세대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뭐 이혼을 하면은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니 뭐 이혼까지 하면서 세금을 줄이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혼을 통해서, 위장 이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들이 아셔야 될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2019년도부터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세금을 안 내시던 분들, 집만 몇 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세금의 납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왜 이제는 하나요?
예, 세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신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 신고해야 되나요?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신고 안 했냐 이렇게 탓하실 것이 아니라 얼른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제재를 가할 때는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이런 제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혜택도 이런 어떤 경과 규정으로서 혜택을 같이 주거든요.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기울여셔서 전문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